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포마라우티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금요일이고요. 네, 지금 시간은 4시 3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인사를 할까요? 네, 드디어 우리에게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늘만 출근하시면 내일은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이번 주는 토요일, 일요일 다 쉴 예정이고요. 그래서 뭘 주말엔 또 아이들과 하면서 놀아줘야 되나 그런 고민들 살짝 하고 있고요. 좀 재밌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오히려 아이들이 바빠서 함께 해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보람되고 재밌게 가족들과 보내려고 이제 구상을 죽이니까 다른 분들도 오늘 하루 열심히 보내시고 주말 동안 아이들과 뭘 하면서 보낼지, 가족들과 뭘 하면서 보낼지, 아니면 뭐 친구, 연인들과 뭘 하고 보낼지 잘 행복한 계획을 세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라는 책을 통해서 독서의 좋은 법, 이제 그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글도 조금 짧진 않아요. 잘 듣고 이해를 해주세요. 책을 만나다. 오늘은 책을 만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장애인 탁구 선수들의 트레이너를 맡은 지 몇 달 뒤였다. 회장님께서 조용히 부르시더니 대한장애인 탁구협회가 정식으로 창립하는데 사무국 직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셨다. 얼떨결에 받은 제안이라서 며칠 고민하긴 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평생 운동밖에 모르던 고등학교 갓 졸업한 소녀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운동할 때 학교 수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컴퓨터도 전혀 다룰 줄 몰랐던 나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혔다.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협회 일은 모든 것이 새로웠고 복잡했다. 나는 운동선수는 무식하다는 말을 듣기가 싫었다. 그래서 무작정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성공한 사람들 모두 책을 늘 가까이 했고 책만 읽으면 똑똑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컴퓨터의 문외한이었던 나는 회계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어서 엑셀을 빨리 익혀야만 했다. 책을 보고 하나씩 따라 해보면서 업무에 맞도록 틀을 만들었고 그 결과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회사 생활은 처음인데다가 국장님과 단 둘뿐이라서 혼자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다. 대회 개최 계획서와 공문서를 만들고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했다. 주어진 업무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다. 서점에는 소설, 자기계발서, 자격증, 수험서 등의 책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부터 업무 처리 방법, 직장 동료와의 관계 등 직장 생활에 필요한 정보서들로 가득했다. 워낙 기초 지식이 없던 터라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부끄럽고 민망했던 나였지만 책은 기초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따라하기가 수월했다. 단순히 운동선수는 무식하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점점 흥미가 생기고 업무에는 도움이 되면서 책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 서점에는 책을 둘러보던 중 운명처럼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을 만났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을 생생하게 꿈꿔야 한다. 그러면 당신에게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온다. 성공하고 싶다면 몸과 마음을 성공 에너지로 가득 채워야 한다.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생하게 꿈을 꾸어야 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멈춰 있던 나의 열정이 마구 샘솟는 느낌이 들었다. 열이 식어 있던 쇠꼬챙이를 다시 용광로에 넣은 것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그동안 나는 열심히만 하면서 무작정 달려왔을 뿐 생생하게 꿈을 꾸지 않았던 것이었다. 열심히만 산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란 생각을 했다. 책을 읽은 이후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기 시작했다.
다들 입을 모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도 몸과 마음을 성공 에너지로 가득 채운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꿈을 꾸기 시작했고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종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된 책 한 권이었다. 그렇게 나는 책을 만났고 책이 주는 기쁨을 그제서야 맛볼 수 있었다. 운동선수로 10여 년간 생활해 오면서 다른 삶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매일 주어진 훈련을 하고 시합 일정에 맞춰 준비를 하고 또다시 훈련을 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같은 일상이었다. 탁구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찾아온 은퇴는 정말 막막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역시 선배들이 살아온 삶을 따라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난 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고 마침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등 그동안 잊고 있던 나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책을 통해 세상에 다양한 삶이 존재하는 것을 깨달아가며 뿌연 연기로 가득 찬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내 삶도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씩 도전하고 경험하며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갔다. 평소에 책을 많이 구입하고 잠깐의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읽는 내 모습을 본 지인들은 종종 나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 글자가 빽빽한 책을 보는 것보단 유튜브나 영상을 보는 게 더 쉽고 재밌지 않아? 왜 책을 읽어? 가끔씩 책 소개와 스토리를 짤막하게 이야기해주는 유튜브를 틀어놓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책을 읽는다. 지인들의 말한 대로 영상을 보는 일이 좀 더 편하긴 하지만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며 페이지를 넘길 때 만족감을 느낀다. 우리는 매일 바쁘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고 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끼니도 챙겨 먹지 못한 채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는 많은 업무와 씨름하고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겨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난 뒤에 친구를 만나 회포를 풀거나 집에 들어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자정이 다 되어 잠이 드는 삶. 한국 직장인들의 전형적인 일상이다. 운동선수 역시 마찬가지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고 밥 먹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운동하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책 읽기 전에는 주어진 일을 하는데 급급했고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따라가기 바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듣고 보는 것은 속도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시작했던 독서였지만 책을 만난 후에는 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 나갔다. 그렇게 나는 책을 만났다. 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글이 길다 보니까 저도 읽으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지 이렇게 좀 발음이 꼬이는 경우가 좀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더욱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하는 사고방식. 네. 부족함은 언제든 노력으로 메워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읽으면서 살짝 했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예요. 저는 책을 읽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린 편이거든요. 그 전에 저자분도 보면은 책과 거의 담을 쌓고 살고 있다가 이제 졸업하고 무언가를 이제 시도를 했잖아요. 장애인 트레이너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회장님이 이제 삼국 장애인 탁구 협회라는 거를 이제 창립하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을 주셨던 거였고, 분명히 저자가 그런
저자의 성격으로는 뭐 이런저런 나는 지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겠죠. 뭐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그 두려움과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두려움과 그런 거를 이제 그 부딪혀서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부딪혀서 이제 '내가 뭐 공부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고, 실제로 그 자기의 그 부족함을 느낀 것을 책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나를 성장해 가는, 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간 거였잖아요. 소설, 자기계발서, 뭐 자격증, 수험서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그거 말고 뭐 회계 입문,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직장인들과 그 인간관계 하는 법 책들까지 있었다고. 그런 걸 정도로 그러니까 책과,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늘 책을 통해서 이제 그 돌파구를 찾아냈다라는 점을 정말 배워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 뒤로는 뭐 저도 그 좋게 읽었던 책인데 꿈꾸는 다락방 이야기, 그때 읽고 나서 그 생생하게 꿈꾸는 RNVD라는 그 공식을 가지고 저도 아침마다 이제 글을 쓰는 거 말고 이제 그 다짐, 나의 사명, 다짐을 매일마다 쓰고 있는 것도 이 이지성 작가의 그 꿈꾸는 다락방을 통해서 저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주변 사람들이 왜 유튜브를 보지 않고 책을 보냐라는 내용, 저도 되게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책을 보면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책을 보는 속도가 좀 되게 느린 편이에요. 이렇게 뭐 아직 저도 책을 보기 시작한 지, 정식으로 제대로 막 이제 파고들면서 책을 보기 시작한 지 아직 1 년도 안 된 편이라 책 보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그냥 눈에 글이 많이 안 들어와서 속도가 느린 것도 있고, 그리고 책을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되게 많은 편이라 이런 한참 읽다 보면은 막 잡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한 10 분이 넘어가면 막 졸립기도 하고, 그러면 앉아서 읽다가 일어나서 읽기도 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조금씩 걸으면서 읽기도 하고, 그렇게 막 잠을 깨워가면서 읽은 편이고, 그래서 저는 그 지하철을 탈 때 책을 또 많이 보는 편인데, 지하철을 타면은 진짜 힘들지 않으면 자리에 앉지 않는 편이에요. 자리에 앉으면 졸려서 잠들거든요. 근데 그 서서 읽으면 일단은 졸진 않으니까, 그래서 서서 읽는 편이고, 집중력이 약하기도 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유튜브 영상도 거의 안 보거든요. 유튜브를 틀긴 틀어요. 틀긴 트는데 그 뭐 세바시 동영상이라든가 그 뭐 신박사 뼈아대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연관돼서 나오는 이제 그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한테 동기부여가 되거나 자기 계발에 관련된, 그리고 뭐 세바시 영상처럼 이제 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는 좀 그런 영상들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라든가, 그리고 그러니까 뭐 걸을 때, 운전할 때, 뭐 이제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거 뭐 그 책을 보면은 위험하고 다칠 수 있으니까 책을 못 볼 때, 그럴 때 이제 유튜브 영상을 틀고 이제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듣거든요. 뭐 차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듣거나 이어폰을 통해서 듣거나 해서 이제 그렇게 듣는 편인데, 눈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듣는 것도, 책에서 저자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시간이 좀 여유가 없어요. 이제 계속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내가 그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서 다시 뭐 돌려서 듣기를 하게 되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듣는 것도 이제 그래서 그래도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돼서 듣는 편이고, 그 책을 보는 거는 그래도 똑같은 지식의 습득이더라도 영상 말고 듣는 거 말고 책을 통해서 습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책을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책에 대한 주제라든가 뭐
책에 대한 주제를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내가 최근에 고민하는 문제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들이 보면은 이제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 내용이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글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그 단순히 내가 영상을 보거나 들을 때는 영상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이 주고 싶은 메시지를 받기에만 급한데 책 같은 경우는 내가 읽으면서 저자가 주고 싶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거를 바꿀 수 있는 내 그거 그 저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저자의 메시지에 더해서 내 목소리,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공을 할 수 있어서 정말로 내 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거나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나한테 남는 것 같아요. 물론 책을 보는 것도 금방 잊어버리긴 해서 웬만하면 읽은 책들을 나중에 뭐 서평으로 그거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이제 다시금 남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더 내 기억 속에 남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상을 보는 거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 책을 읽는다는 건 속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뭐 주도적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고 그 위에 가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뭐 주지 못한다. 영상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처럼 책을 보면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그 같은 내용이더라도 영상보다는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아마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 유튜브보다는 당연히 책, 그 뭐 보고 듣는 것보다는 당연히 글과 책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지식의 양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게 훨씬 더 방대하지만 글과 책을 통해서 얻는 게 더 깊이 있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 예, 그 내용을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처럼 책이 우리에게 그 지식적인 습득 그리고 깊이를 알게 됐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점점 키워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상을 보거나 듣는 것보다는 뭐 우리가 평생 글을 안 읽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읽기 좋은 책, 읽기 편한 책이라서 어, 책을 많이 못 읽으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통해서 먼저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네. 그렇게 오늘은 그 책의 중요한 점, 그리고 그 영상보다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준비 오늘 금요일 하루 잘 보내시면서 주말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오늘 저녁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